국제 소식 알아보는 지구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KBS 이재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교수가 되셨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소식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현지에서 워낙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피난 행렬 필사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외신이 분석하기로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난민 대부분이 이란을 거쳐서 터키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터키에서 다시 그리스로 갔다가 유럽이 최종 목적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난민들인데요. 탈레반이 공개 메시지로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외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서방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색출에 나섰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15일 탈레반 카불 점령 이후에 탈출 러시가 이어졌죠. 나흘째인 어제 카불 국제공항 앞 위성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현재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미군이 통제하고 있지만 공항 입구는 탈레반에서 막고 있습니다. 총소리를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강압적으로 아프간 국민들을 해산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도요,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이렇게 대기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거의 뭐 미국인한테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많이 탔고 그 외에 저 같은 제3국인 그다음에 아프간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궁까지 장악을 한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이미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 수도까지 함락을 했으면 민심을 모아야 되는 게 다음 수순인 것 같은데요. 탈레반은 왜 저렇게 공포스럽게 하는 거죠? 탈레반은 계속 지금 이제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국민 여론을 자기 하려고 온건 정책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이제 자꾸 계속 나오거든요. 괜찮다,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제 그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레반 지도부가 하는 얘기랑 현장 상황은 예,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 우리 같이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방 그 탈레반 세력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사들이 소위 말하는 탈레반 전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과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기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이 고생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정권을 다뤄했는데 자기들의 어떤 것도 과시하겠다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겠네요. 네. 20년을 싸워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입장에서는 네. 누려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경찰서장을 처형했다 이런 소식도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 아프간에 친척을 둔 한국의 아프간인과 통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심지어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는데 심지어 차를 몰고 나가면 차를 빼앗고 돈까지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은행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현금도 못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먹을 거리가 부족해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치과 의사 또 통화를 해봤더니요, 일주일째 지금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학교에 못 나가고 있고 강의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남자와 같이 여성 거리를 나갈 수 있는데 위험해서 못 나가니까 거리에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희 사사건건 제작팀이 현지에 계시거나 현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뭐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계신 분들이 위험에 처할까 봐 그 음성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보면 여성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높고 네. 문화예술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방금 제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자기들 이념을
새롭게 다시 주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하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다시 이제 자기들 샤리아에 기반한 어떤 그런 문화, 이슬람 문화 이쪽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여성에 관한 것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해 샤리아 이슬람법을 너무 그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온건 이슬람 사회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든가 IS라든가 그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샤리아, 그러니까 이슬람법 최고법이 사실은 꾸란이거든요. 꾸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하는데 여성 관련된 부분을 극단적으로 해석했고요. 또 부족 사회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부족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저것 전에 탄압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문화, 이슬람 문화, 부족 사회 문화 이런 것이 결국 여성을 탄압하는 어떤 그런 거지 않느냐. 히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다른 좀 그 세속화된 국가, 온건 이슬람 국가 이런 데 가보면 벗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경우는 그걸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려라 뭐 이런 그 코란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여성을 탄압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경전을 그대로 문구 자체로 해석해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아집을 계속 보이고 있는 문구를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7세기 초에 이제 사실은 초부터 한 몇백 년 사이에 코란도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이슬람법을만 기본이 되는 가장 상위의 것이 이제 코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7세기 초에서부터 이제 한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아까 온건 국가라는 온건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이 담배도 피고 그런 여성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탈레반이라든가 IS라든가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공부하고 여성들이 일자리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졌는데 이미 그거를 7세기 이야기로 계속 끌고 가는 거군요. 결국은 현지에서 여성들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현지 시간 19일입니다. 아프간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با خواهش ما از جامعه جهانی یک بار دیگر از شورای امنیت جهانی است که به حالت افغانستان یک توجه بکنند نگذارند که دستاوردهای 20 ساله افغانستان به باد فنا برود. 네, 카불 시내 모습입니다. 카불 시내 압둘 하크 광장에 아프간 국기를 개양하는 시민도 있었고요. 탈레반은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기로 국시를 건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불 시내 모습을 보면요, 여성 얼굴, 지금 여성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얼굴에 검게 페인트 칠이 돼 있죠. He told me to cover my face. 네, CNN 여기자입니다. 이 여기자에게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당신과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탈레반 조직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얘기한 유화 정책은 말뿐이고 결국 공포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공포 정치만으로 이 사회를 계속 끌어갈 수 있습니까, 탈레반이?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정화되면은 저는 온거나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가 말하는 세속주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슬람법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또 정부도 구성하고, 근데 사실은 샤리아 법원, 이슬람 법원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처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온건화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세속화된 또는 완전히 그 뭐랄까요? 서구화 영향을 많이 받은 뭐 이런 터키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법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국가죠.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샤리아법이 굉장히 강하게 정호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혁명을 통해서라든가 국가 건설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정권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만약 안정화된다면은 조금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 극단적인 공포 정치는 하지 않겠느냐. 네. 이것도 궁금해요. 아프간의 시민 사회는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얀마 상황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시민 사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잖아요. 1,000명 넘게 이미 사망을 했고. 아프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는 정보는 없습니다만 시민사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시민사회 자체가 그 환경도 안 돼 있고 그런 시민사회라는 그 자체가 뭐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없는 시기가 20년이 지났는데 예. 그 사이에 시민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그러면 어렵겠네요. 이것도 좀 문제네요. 국가를 정상적으로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어떻게 하죠? 지금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이전 아프간 정부의 돈줄을 끌어버리니까 탈레반 지금 현 정권의 계획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해외 외환 계좌를 동결을 시키니까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트위터로 밝힌 내용인데요. 해외에 있는 외환 보유액이 약 10조 원이다. 근데 이 10조 원의 한 8조 원가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채권이나 자산, 금으로 보관돼 있다. 실제로는 아프간 국내에는 외환 보유액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아프간의 외환 보유량의 75%가량이 해외 원조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금액 자체가 GDP의 43%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 서방 세계들이 지금 해외 원조를 아프간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IMF도 지원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하니까 이제 탈레반은 스스로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뭘로 마련할 것인가에서 이제 외신들이 분석하기로는 지난해 세계 아편 생산량의 약 84%가 아프간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탈레반이 물론 이제 마약류를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앞으로 좀 두고 볼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앞으로 전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간이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국가가 이제 무너지고 탈레반의 신정 정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 혼란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안정화된 탈레반 정권이 예를 들면 중국 신장 위구르 쪽에 테러 단체들 지원한다든가 했을 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겠네요. 시나리오.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는 친중국으로 돼서 지금 중국도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중국은 사실 1대1로 정책 쭉 중동까지 쭉 가는 정책 중에서 지금 아프간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에 뭐 도로를 깔아주겠다, 뭐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이 되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철수하면서 미국 무기들 많이 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기들을 탈레반이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왜 그러냐면은 그 첨단 무기들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 실탄이라든가 이런 보급이 안 되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제 탈레반이 중국 쪽에 너무 좀 가까워지고 반서구, 반미 이런 쪽 굉장히 뭐 하게 되고 또 특히 미국의 테러를 한다든가 미국인의 또 미국 본토는 뭐 힘들겠지만 혹시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 같이 미국 본토에 테러를 한다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무기를 중국을 향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단은 진공 상태에 가까운 상태라서 여기를 누가 장악하게 될지 중국의 입김이 정말 세게 들어갈 수 있을지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지금까지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KBS 이재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